안녕하세요. 코바늘 함께 혜연입니다. 처음 코바늘을 할 때 초보분들이 실이 갈라지거나 걸려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때 확인해 볼 몇 가지 체크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직 연습이 부족해서 기본 뜨개가 잘 안 된다면 실이 걸리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자주 걸리면 일단 실부터 체크를 해보세요. 실은 소재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대부분 처음에는 저렴한 연습용 실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연습용으로 많이 접하는 실 중에 이런 아크릴사는 보시는 것처럼 꼬임이 크게 있거든요. 제가 끝에를 풀어놨는데 세 가닥으로 나뉘어 있어요. 또 초보분들은 이걸 떴다가 풀렀다가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꼬임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용으로 아예 꼬임이 없는 이런 튜브사나 아니면 면사 중에서도 18합을 연습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실은 튜브사예요. 튜브사는 바늘이 이 실에 걸릴 부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걸리는 스트레스 없이 좀 수월하게 뜰 수 있거든요. 이런 튜브사로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 면사 같은 경우에는 18합이에요. 이게 기본 18합 면사인데 면사도 물론 꼬임은 있어요. 꼬임은 있지만 그래도 아크릴사보다는 코를 줍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또 면사 18합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커다란 콘사를 하나 사셔서 연습을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 18합이나 아니면 튜브사를 연습용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면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면사 18합 자체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 면사들 중에 간혹 너무 거칠어서 초보분들이 뜨기 어렵다고 하는 실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 선택하실 때 후기를 꼭 참고해서 선택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콘사도 자주 쓰거든요. 이 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그냥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는 거고요. 보셨을 때에 중간중간 티가 있죠. 이런 티들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멋으로 생각하셨을 때에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보시는 것처럼 양이 굉장히 많고요. 단점은 좀 먼지가 나는 편이기는 한데 얘는 거칠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 선택하실 때 어떤 실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사로 단순하게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늘을 체크해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늘을 호수별로 구입하진 않죠. 대부분 모사라면 5호나 6호로 많이 시작하고 레이스는 뭐 2호 정도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 코바늘은 실에 따라서 호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연습용 아크릴 실이고요. 레이스 2호로 떠볼게요. 고리 만들고 사슬을 좀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 만들면 뜨개질이 안 되지는 않아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속도를 높여 볼게요. 3코 만에 지금 3개 뜬 거가 다 엉망으로 떠졌어요. 이렇게 실하고 바늘이 서로 두께가 맞지 않으면 걸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실과 바늘이 적당한 두께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거 두께 확인하는 거는 이런 실마다 띠지가 있거든요. 이 띠지에 보면 사용 바늘도 추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구매처 사이트에도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바늘은 대부분 유튜버들이 이 바늘 많이 쓰죠. 이거 아니더라도 좋은 거 많은데요. 코바늘은 사실 장비빨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는 숙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튤립 바늘이 없으면 뜨개질을 잘 못합니다. 이런 바늘을 쓰면 손에 무리도 덜 가고 코가 훨씬 매끈하게 잘 주어져요. 좀 비용은 처음에 좀 약간 부담이 되지만 수세미 몇 개만 떠서 쓴다고 생각해도 가격적인 거는 사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은 좀 퀄리티 있는 걸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당근에 코바늘 포기한다면서 바늘 올리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거의 반값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코바늘은 코를 통해 실을 빼서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 코에서 바늘을 잘 못 뺍니다. 그게 초보분들이거든요. 이 코에서 바늘을 잘 못 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코가 작기 때문에 바늘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느슨하게 뜨세요. 좀 과장해서 만들자면 이렇게 크게, 코를 크게 만듭니다. 사슬을 크게 만들어서 빼는 거예요. 이게 작아서 내가 이게 안 빠지네? 지금 이게 코가 작아서 안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안 빠지네? 안 되겠다.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예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바늘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코를 크게 만들면서 실 자체를 흐느적거리게 만드세요. 이 실이 흐느적거리면 바늘이 실을 가르게 됩니다. 바늘이 이 실을 이렇게 가르게 돼요. 만약에 이 실이 아주 팽팽하다면 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팽팽하게 유지를 하고서 코바늘을 하는 건데, 힘을 빼서 또 여기에다 신경 써야 되고 이쪽 바늘 잡은 손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기는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 실이 흐느적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걸리게 돼요. 자, 코바늘은 항상 이 부분이 팽팽해야 됩니다. 여기만 팽팽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잘 걸리지 않아요. 여기를 팽팽하게 유지를 하면 제가 걸고 싶어도 실이 걸리지가 않거든요. 빼는 거예요. 이렇게 팽팽하게 빼게 되면 걸리는 게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서 나올 때도 중요하거든요. 나올 때도 이게 초보분들은 처음 하실 때 흐느적흐느적하게 나와요. 흐느적흐느적하게 나오기 때문에 코의 크기도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이게 나올 때도 팽팽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잡고 있어요. 여기는 그대로 잡아서 고정을 하고 이 바늘 허리는 위쪽으로 반대쪽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 걸릴 수가 없죠. 자, 이거는 힘을 주는 방향의 문제이고 처음부터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숙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도 팽팽하고 지금 이 바늘에 걸려 있는 바늘 허리도 위쪽으로 팽팽하고 이 두 곳으로 힘이 전해져야 걸리지 않고 잘 빠지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피아노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양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일단 오른손에 바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손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오른손만 신경 쓰면 이게 점점 내려갑니다. 왼쪽 검지가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뜰 방법이 없어요. 여기 걸려있는 이 실이 항상 팽팽하게 양쪽으로 신경 쓰는 거는, 이거는 연습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뺀 다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검지를 다시 빼요. 그래서 바늘 허리 두께만큼의 코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뺍니다. 빼는 순간 이렇게 빠지거든요. 제가 힘을 줘서 뺐기 때문에 이만큼 빠져요. 그러면 순간 또 다시 이쪽 검지로 잡아 빼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코의 크기는 바늘 허리의 두께만큼 남는 겁니다. 이 코의 크기를 제가 제 맘대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바늘 허리 두께만큼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뺐지만 다시 당기고, 뺐지만 다시 당겨주고, 계속해서 바늘 허리 두께만큼씩만 이렇게 남기는 게 코를 예쁘게 만들면서 실이 걸리지 않게 하는 요령입니다. 여기까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코바늘은 맨 처음 몇 번만 연습하시면 예쁜 작품 만들 수 있을 겁니다.